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이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K7의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네, 기아차에서는 K7 프리미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여전히 그래도 젊은 감각을 많이 느끼게 해주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과거에 저희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몇몇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K7에서 극복하고 있는지 오늘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기아 K7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차는 K7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5가지 파워트레인을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과 같은데요. 그래도 K7 하이브리드는 기아 자동차 라인업에서 니로 다음으로 잘 팔리는 친환경차로 분류됩니다. 디자인을 볼까요? 기본형 K7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면부의 램프와 그릴, 심지어 범퍼 디자인까지 동일하죠.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17인치 크기의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타이어도 저항이 적은 것을 쓰는데 모두 넥센 제품만 사용합니다. 후면부에는 하이브리드 배지가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데 머플러도 실제로는 안쪽에 숨겨집니다. 이것도 기본 K7과 같죠? 인테리어도 저희 팀이 먼저 테스트한 K7과 같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동일한데요. 그래도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를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에 추가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동을 걸면 에코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되고요. 스티어링 휠에 패들도 달렸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에코 모드에서 에너지 회생 정도를 설정할 수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어 단수를 조절하는데 K7 하이브리드는 기어 조작만 가능합니다. 박음질 장식을 비롯해 고급 소재를 폭넓게 사용하는 점도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중간 트림부터 이중 접합 유리를 써서 정숙성을 살리고자 했고요.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메모리,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됩니다. 뒷좌석도 가솔린 모델과 같은데요. 공간도 넉넉하고 측면과 후면에 선쉐이드도 장착됩니다. 가솔린 모델처럼 시트 폴딩은 안되고요. 트렁크 하단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동을 위한 배터리가 자리합니다. 우측에 일반 배터리가 있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탑재로 트렁크 공간이 다소 줄었습니다. 잠시 K7 하이브리드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장비는 충분한데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포함해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방지 및 차로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운전자 주의, 오토 하이빔까지 탑재됩니다.
하지만 크렐의 사운드 시스템은 최상급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만 옵션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썩 좋은 편도 아닌데 말이죠. 이제 테스트 모델의 가격을 살펴볼까요? 4,6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2종 저공해차 세제 혜택을 받아도 4,500만 원에 가까워지는 가격인데요. 연비가 좋다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그럼 가격의 아쉬움을 주행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아 K7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잠시 자세 장치를 임시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네, 잠시 스포츠 모드에 나왔고요. 사실 이와 같은 차에서 어울리는 모드는 아닌데 그래도 짧게 달릴 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할 때의 느낌. 처음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마치 터보렉이 매우 큰,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만한 빅터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터보렉에 있는 것처럼 이 반응이 다소 좀 느리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뗐다가 자 두둑하게 다시 밟아줄 때, 네, 요때 이제 조금의 반응성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뭐 이것 자체가 이 차에 있어서 큰 단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반응성이라는 것은 핸들링의 큰 포괄적인 개념에도 포함이 되죠. 때문에 어떤 그 조작성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엔진은 2.4L 배기량을 갖고 있죠. 네,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고 출력은 159마력, 최대 토크 21kg 포스미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토크 자체의 수치로 보면 아쉬움이 상당히 커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차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한 시너지인데요. 그래도 지금처럼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어떤 그 모터의 서포트가 있는 환경 안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힘이 나와서 좋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아주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적정 수준의 성능을 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K7 하이브리드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어떤 그 변속 개념에서의 부드러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한 이 패드를 통해서 환경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뭐 이제 일부 수입 브랜드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장비를 다는 것에도 인색한데 그래도 이 현대 기아차는 상급 모델에 이런 장비를 달아줌으로써 최소한의 그런 소비자 만족도를 추구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승차감은 조금은 단단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타협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짧게 툭툭 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 쇼크를 방어하는 부분, 최근엔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었던 뭐 K7을 비롯해서 뭐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 서스펜션의 어떤 탄력성, 사실 스포티함 하나만 추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컴포트함만 가져가는 것은 쉬운데 이 중간에서 양립된 성능을 끌어내는 것, 여기서 이제 제조사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네요. 현재 이 K7 하이브리드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되는데 일부 특히 이제 저속 환경이 됐을 때, 노면이 거칠 때 이때 넘겨지는 이 둔탁한 쇼크는 향후에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커지는데, 사실 이 처음 이제 이 차를 접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바뀌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특히나 저속 환경. 자, 잠깐 차를 자,
저속으로 이제 가봅시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때는 이제 모터로 가는데 이미 10km.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속 20km 정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금 엔진이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경쟁사, 뭐 지금 국내에서의 경쟁사라면 이제 뭐 GM 정도가 있을 텐데 뭐 존재감이 없긴 해도 말리부 하이브리드만 해도 성능이 뭐 제법 잘 나오는 편이죠. 물론 이제 개념상에서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뭐 얘는 뭐고 얘는 뭐 직병렬이고 뭐 병렬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하이브리드라는 큰 개념 하나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조금 더 저속 환경에서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또한 이제 조작 계통의 이질감,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움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제동 시스템인데, 여전히 이 페달을 조작할 때, 특히 이제 깊게 조작할 때 약간 그 스프링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잠시 자세 제어 장치도 켜볼 텐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랜저 아이자 하이브리드를 탈 때도 이와 같은 점들을 아쉬움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뭔가 이 액션이 일어나면 불안정하게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자세 제어 장치 자체가 브레이크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반응이 좀 늦거든요. 물론 안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뭐 이것이 큰 아쉬움이 없다,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작동에서 운전자들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같은 그런 이질감 없는 그런 작동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뭐 하이브리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뭐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이 부분은 조금의 아쉬움이 되네요. 물론 뭐 자세 제어 장치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아닐 수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그런 기술을 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링이라는 개념, 잠시 다시 자세 제어 장치 해제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볍게 코너링을 하면 정말 가볍게 별 부담 없이 속도도 높지 않아도 이와 같은 깨꼬리 같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타이어의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이제 현대차가 처음에 아반떼 림번, 이런 엑센트 림번, 베르나였죠. 이런 차들을 내놨을 때 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쏟은 것처럼 포장은 했지만 실제 거기서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 폭을 대폭 줄여버렸죠. 때문에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을 갖췄었는데 지금의 K7 역시도 어떤 그 타이어에서 오는 저항값을 줄이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타이어 사이즈는 225mm 너비를 갖고 있고 55 시리즈 이와 같은 평평비는 승차감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17인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자, 타이어 그랜저도 그랬지만 넥센의 엠페라 AU5 스마트 퓨얼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그 성능 측면, 적어도 이 급의 타이어가 내줘야 되는 그 성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비를 올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차처럼 긴급 대처를 할 때 다소 좀 한계가 많이 났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연비로 접근을 하더라도 연비 좋은 차는 긴급 대처하다가 날아가도 된다 이런 법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안전성을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그랜저 IG 때 타이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 잠깐 볼까요? 오이 타이어를 이렇게 개발하시는 파트에서 넥센 쪽에 너무 이렇게 후하게 한 것인지 가끔은 이제 현대차에 이 오이 타이어 세팅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성능이 아예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완벽한 에코 타이어를 사용하거나 이래서 차량의 가치 혹은 효율성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어쨌든 타이어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뭐 넥센에 대한 사랑이든 넥센도 요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을 넣어 줌으로써 이 차가 또 그래도 준대형 아닙니까? 고급을 지향하는 준대형인데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보다 좋은 타이어를 세팅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리상의 만족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뭐 일본계 자동차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 보통 보면 이제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타겟 자체가 한 40m에서 41m를 전후하는 수준인데 현재 이 K7 하이브리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제동 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테스트 후반에는 이 보셨던 수치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조금의 어떤 그 최근 이제 현대기아차가 셰시나 어떤 그 퍼포먼스, 어떤 뭐 셰시를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에 약간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이 세련미 있는 그런 선택, 네, 튜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 네, 이것을 찾는다면 주행 연비에 있겠죠. 자, 한번 주행 연비를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주행 연비, 정속 주행에서의 연비는 리터당 대략 20km를 전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타이어에 약간의 뭐 편법이 들어가든 뭘 하든 적어도 이 환경 안에서 그 연비를 뽑아내는 것은 현대차가 잘하는 부분인데 K7 하이브리드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소형차와 맞먹을 정도의 연비, 또한 이제 통상 이제 뭐 다른 차를 타더라도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오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가령 이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토요타 같은 경우도 저속에서 탄력적으로 모터의 힘을 끌어낼 수 있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현대 기아차도 향후에는 조금 더 진보된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만족감을 높여주면 좋겠네요. 뭐 그래도 이 어떤 뭐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진동을 잡기 위한 기술, 그런 것을 통한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기아 K7 하이브리드, 또 하나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네, 정숙성인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이 엔진이 충전 모드에 있을 때 RPM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현재 이제 K7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300 RPM대를 유지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소음이나 진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dB 초반 정도를 보여준다면 가솔린 모델이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 정확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모델로서는 매우 좋은 수준, 일반적인 가솔린에서는 이제 중하위권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체감적으로 이 엔진의 어떤 그 거친 느낌, 아무래도 뭐 펌핑 로스를 비롯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자꾸 욕심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지금 현대기아차 엔지니어들이라면 어떤 이제 회사의 지원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외부의 소리가 있어야 개선이 됩니다. 네,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개선 안 되거든요. 원가 상승이니까. 네, 근데 해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K7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한다면,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어떤 완성도가 최상이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차가 지향해야 될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끌어내고 있죠. 다만 타이어를 바꿔줌으로써 어떤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연비를 최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이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이질감
다세 제어 장치에 대한 이질감을 어쨌든 급작스러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7이 출시됐을 때 기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경쟁 이 리스트를 보니까 렉서스의 이제 ES가 우리의 경쟁 상대다. 그리고 그 경쟁 상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인데 가격을 인상하는 첨단 기술을 아주 대폭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셀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 3천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었는데 일단은 넘어섰죠. 또한 모하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그 플랫폼의 개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굉장한 개발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내외관 싹 바꾸고 내십시오. 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빵빵 이제 열어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제 브랜드 안에서 이 현대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중간에 위치하는 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술력이 아닌 가격으로 말이죠. 오늘 만난 기아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요즘 뭐 현대 기아차가 중간에다 이렇게 이름 껴놓는 걸 참 좋아하는데, 자, 어쨌든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래도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현대차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젊은 층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IG 하이브리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그때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녹아 있다는 점은 향후에 조금 이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최신 현대 기아차 뭐 디스플레이 패널 뭐 이런 것들 시원시원해서 상당히 좋죠. 적어도 이런 것을 썼을 때의 만족감이 높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건 좀 욕심일 수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전환하거나 했을 때 약간의 렉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약간 올려주면 되는데, 이 K7이 어떤 차입니까? 렉서스 ES랑 맞먹는 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가격에 맞춰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주면 좋겠네요. 차기 모델에서는 분명히 이제 뭐 해외 이제 수입산 이 모델들과 격을 같이 할 테니까 가격으로요. K9은 다음 세대 나오면 한 2억쯤 받으면 되겠네요. 벤츠 S클래스랑 친구하면 되니까요. 다음 세대에서는 롤스로이스랑 친구를 하시고 뭐 그냥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자, 오늘은 디자인 부분의 이점, 적어도 연비만큼은 잘 나와줬던 K7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야, 가격 정책 하시는 분들 롤스로이스에서 왔죠. 요즘 현대기아가 영입 많이 하는데 이거 분명히 가격 하시는 분 롤스로이스 출신이야.